안녕하세요. 포춘 플러스 박상룡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제가 오늘은 아침에 지금 쉬는 날이기 때문에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책이 있죠. 이 책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내려서 다행히 아들이 자고 있어서요.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많이 시간 내서 읽어보라고 했음에도 아마 사서 읽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멍청해지기 전에 읽는 내가 상당히 제목 자체가 도발적이고 자극적인데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머리를 점점 쓰지 않아서 멍청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데를 만드는 결정적 습관. 어,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름의 어떤 휴식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 그냥 뭐 여자분이신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TV에 한참 나오시는 거 보니까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지금 뇌인지과학자로 계시는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인하 교수님이 책을 쓰신 건데 어, 네. 띠지를 보시면 나의 뇌는 아직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저명 인사 중에 한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띠지에서 보다시피 나의 뇌는 아직 달릴 수 있다. 먼저 읽은 이들의 찬사. 야, 이제 나이 핑계를 할 수 없네요. 제 자신을 방치하고 있었음을 반성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 나은혜에게 기대해 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김경일 심리학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가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분들이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책은 좀 작습니다. 작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음, 적어 보이는데 내용은 상당히 알차게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하 교수님, 뇌의 학습과 기억, 특히 해마에 관한 신경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뇌인지과학자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경과학.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분야의 책인데, 음, 이런 이제 스펙이 쭉 나오고, 최근에 이제 유키즈 언더블럭에 나와서, 어, 뇌인지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고, 지은 책으로는 기억하는 애, 망각하는 애, 퍼펙트 게스 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퍼펙트 게스라는 책을 좀 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그 책을 또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멍청해지기 전에 읽는 내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액을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건 차차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례를 보시면 상당히 최근 서문이 있죠.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1장은 나는 내를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내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2장은 나는 내가 하는 만큼 바뀐다. 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습관. 3번 내를 파악하고 나아갈 때 얻는 힘. 내의 대응력을 높여주는 전략. 4. 어떤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를 위하여. 내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삶.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낯선 우주를 찾아서 어렸을 때 키가 빨리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키를 재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빨리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성장해 나가는 내 모습을 그려보았죠.
하지만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은 키가 알아서 저절로 크는 것처럼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커가면서 남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고 무엇이든 잘해내고 싶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좌절감도 많이 느낍니다. 더 이상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심지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요.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예전만큼 못하고 왜 이렇게 멍청해지는 것 같지 하고 느낄 때도 있죠.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아무리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이런 생각으로 힘겨워합니다. 제가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지도 이제 30여 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뇌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과 신경세포들의 특징,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과 뇌 인지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확실한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사람의, 사람은 다른 신체와 달리 뇌는 끊임없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뇌는 거의 천억 개에 가까운 신경세포들과 그들 간의 조 단위 시내스들의 기능적 조합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의 한계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 파란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상당히 이렇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파란펜 학습법이라고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좀 파란색을 이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펜이 파란색 펜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빨간색으로 바꿔서 좀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거의 모든 필기는 다 파란색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뇌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뇌의 한계는 마치 약속하기라도 한 듯 스스로 규정 지은 한계이지 실제로 과학적 한계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다, 내가 뭔가 생각을 못했지, 까먹었지 하는 거는 그냥 자신이 규정한 한계다. 정말 뭐 빨간색으로 이런 부분 용어의 정리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규정한 한계와 과학적 한계는 서로 대립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 흔히 말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변할 수 있는 내의 성질, 즉 가소성은 실로 놀랍습니다. 런던의 길을 완전히 외워 차를 몰다 보니 해마가 커진 것으로 유명한 런던 택시 운전사 연구를 비롯해서 뇌졸중 환자가 회복하는 동안 손상된 뇌 부위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다른 뇌 영역들이 활발히 역할 분담을 한 연구 결과도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뇌의 뛰어난 가소성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소개할 고령의 소녀들에 대해 관한 연구나 규칙적인 명상을 할 때 뇌가 변하는 건 역시 가소성이라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게 가변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 뇌는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게 가변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가변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이런 쪽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아이디어를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뇌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서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저는 교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뇌의 해마에서는 새로운 세포들이 성인이 되어도 계속 생겨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뇌도 끊임없이 새롭게 학습하고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의 주인인 뇌가 새로운 환경 속으로 나의 몸을 부지런히 던져주기만 하면 뇌는 알아서 그 환경에 적응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혹은 서서히 변화하며 학습해 나갈 것입니다. 음, 중요한 말이 이거죠. 뇌는 알아서 그 환경에 적응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혹은 서서히 변화하며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리듬과 템포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이 책은 이처럼 계속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미 누구나 갖고 있는 가소성이라는 믿음에 꽃을 피우기 위해 일상에서 뇌를 어떻게 조금씩 바꾸어 나갈 것인지 살펴보는 내 인지가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기 전 누구나 미지의 그곳에 대해 알고 싶어 각종 정보를 수집하죠. 여행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미리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직접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몸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며 여행지를 경험한 사람과 여행 관련 영상이나 글을 통해 그곳에 대해 간접적으로 학습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나요? 사실 몇 마디만 나눠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들과 다른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리고 특정 경험을 이야기할 때 주인공 시점에서 나의 감정과 느낌을 충분히 섞어서 이야기하는지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음, 결정적으로 다음에 그곳을 다시 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계획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확인 사살 들어가는 게 그러면 만약에 당신은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다음에 당신이 만약 그곳을 다시 간다면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직접 가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감 나게 어디를 꼭 가서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FI를 배우는 데 있어서 치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FI 도구지에 대한 경험이 2만 시간이 넘는 트레이너와 거의 100시간도 안 되는, 뭐 어쩌면 0시간일 수도 있는 그런 트레이너와 과연 당신들이 가서 도구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전혀 아이들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트레이너는 뭔가 그냥 책에서 주워 들은 것들, 그냥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전문적 지식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거죠. 근데 치료사 입장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이 중증 장애고 FI 도구지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FI 도구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그 사람은 도구지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또 그리고 실제로 도구지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완전 동문서답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격증을 딴 게 과연 정말로 지능이 낮고 인지적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이에요. 싸구려 자격증 따러 가서 나와서 FI 전문가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 인지도 직접 체험하지 않은 간접 정보에 의해 변화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사들이 인지 치료사들이 정말 자신이 이렇게 매일 가서 답답하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같고 정말 아이는 점점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뭐 자극기억은 이렇게 올려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시지각은 오크북을 써라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렇게 보낸 세월은 정말 나중에 자기에게 너무나 고통이고 이 뇌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이런 얘기 듣다가 또 무슨 생각이 나면 약간 목소리가 업해지는데 다시 다운해 보겠습니다. Gentle soft above the bar, soft as winter morning stars that hung along between each sip. 참 마지막 부분에 내용을 좀 잘 써놓으셨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생에서 지금껏 가보지 못했던 내 인지적 세계 속의 그곳, 그리고 가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곳을 여행하는 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여행길에서 걸어가는 걸음이 내 마음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내의 가소성이 결국 내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변화를 온전히 내 것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네요.
지대로, 그 다음에 keep going,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다행인 것은 시도 그 첫걸음만으로도 많은 것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내 인지과학적 원리를 나침판 삼아 인생이라는 항해의 주인공이 되어 멋진 여행을 하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 나는 뇌를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뇌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자, 한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never learn?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지. 그렇지. 이런 뜻인데요.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할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 중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있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엑스맨 시리즈 중 2006년에 개봉한 엑스맨 최후 전쟁 한 장면을 예로 들어볼까요? 엑스맨의 중심 캐릭터인 울버린이 빌런인 매그니토와 싸우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매그니토가 You never learn, do you? 라고 조롱하듯 한마디를 던지고 주인공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넌 평생 학습이란 걸 못하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이 대사는 예전에 주인공이 악당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당해서 죽을 뻔했던 상황을 악당이 다시 주인공에 어, 상기시키면서 너 예전에도 이렇게 당하더니 또 당하네라고 비웃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learn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 바로 학습이죠. 할리우드 영화의 공식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주인공이 Actually I do, 사실 난 배웠지라고 받아치면서 혀를 찌르는 공격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통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음, 그래서 이제 평생 학습, 너는 예전에 배워놓고도 또 못하냐라는 그런 영어적 그런 조롱하는 말이 You never learn, do you? 이런 뜻인데요. 어, 너안 배웠어? 너 안 배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영어 문법으로 이제 부가 의문문에 해당하는 거겠죠. 학습이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으려면 헐리우드 영화나 영미권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학습하다라는 표현은 이처럼 과거의 어떤 경험이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 내 학습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어,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치료 환경에서는요. 다양한 자극을 주는 방법을 그만큼 치료센터는 시설적인 면에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치료사는 그런 시설적인 그런 여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우리 인천 센터에 수없이 많은 장난감들이나 교구들을 쌓아놓고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시켜서 뇌에 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차 이런 것들은 하나 이제 더 체계적으로 이제 전국에 이 코치온 플러스라는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제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학습이라 하더라도 학습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하찮은 학습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음, 학습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곧바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상당 요런 이제 무엇을 경험했다, 뭘 시켜봤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엄마들은 마치 바로 내 아이가 그럼 할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엄마들과 치료사들이 내 아이의 현재의 인지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현실이고 이건 지능 검사를 해도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능력이 발달이 아직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학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특정 경험을 한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야 한대요. 그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전에 경험한 것과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이전에 경험한 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확장이 일반화가 되었는지를 보자는 얘기죠. 일반화가 되었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음, 전혀 이런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거에서 습득한 적응 행동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았다면, 더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어,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첫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경험을 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정리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어, 시간이 흘러서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었을 때 그게 배우지 않은 것보다도 더 나았다면 그건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적응적 행동이란 쉽게 말하면 나의 생존을 위해 접근할 것인지 회피할 것인지 잘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뭐 똥 얘기 좋아하는데요. 똥이냐 된장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될지 빠져야 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낄끼빠빠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길이 보이면 그 골목길을 햇볕에 밝은 길로 돌아가는 것이 적응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은 길 앞에서는 접근하는 행동이 적응적이겠죠. 경험과 적응적 행동. 참 요런 게 지금 치료센터에서는 너무나 많이 팔아먹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치료 경험은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치료 회기를 늘리면 당연히 더 적응을 하기 때문에 나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미 이제 어, 말이 안 된다는 게 자폐 아동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자폐 아동 치료는 거의 이 경험과 적응적 행동이라는 이 가두리 양식장에 걷어서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엄마들이 투자하지만 결국 학교를 갔을 때에는 내 아이는 전혀 원반에서 지내는 게 불가능하다. 대다수의 자폐 아동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자폐아동 전문이라고 하고 뭐 한 달에 뭐 종일 봐주면 뭐 700만 원, 800만 원, 막 그렇게 내고 다녀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를 왜 다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폐아동만큼 장기적인 치료와 정말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 없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그 어떤 치료센터도 자폐아동 전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엄마들이 빨리 현실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의 두 가지 조건, 경험과 적응적 행동을 충족하며 학습의 사이클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습에서 오는 내의 자연스러운 성취감입니다. 이런 성취감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처음에 교통카드를 썼을 때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 그 다음에 취직 면접을 갔을 때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새로운 경험, 어떤 내가 새로운 분야에 시도하고 할 때에는
저는 정말로 어느 경험이든 첫 경험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FI를 처음 배울 때 이미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인도에 학교를 세워서 이런 지능이 낮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있는 트레이너가 와서 교육하는 거를 정말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저는 배웠어요. 그때 그 트레이너, 라리사 트레이너가 그 보여줬던 모든 그런 말과 행동에서의 저는 그런 자신감, 확신, 이런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트레이너들에게 배우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배우는 걸 선택했던 거예요. 왜냐? 이렇게 여유롭고 너무나 자신 있고 정말 이 도구질을 다 써봤다라는 그리고 20년이라는 경력을 너무나 정말 온화하고 편안하게 풀어내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저는 사실 한국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정말 낯선 인도까지 가서 이렇게 배우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게, 정말 치료사들이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다면, 고수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고, 지금 교수들한테 배워서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땄다고 전문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논문 쓸 때 잠깐 머리 쓰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강의 듣고 오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대학원 교육은 전문가를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변질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엄마들이 빨리 좀 깨우치면 좋겠다라는 거죠.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내가 이처럼 경험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가소성이라는 말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은 뇌 혹은 뇌세포를 의미하니까 신경 가소성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뇌는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의 뇌세포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들이 다른 뇌세포의 가지들과 만나는 곳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냅스에서 뇌세포들끼리의 대화가 일어나면서 정보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기화학 물질이 어쨌든 전기적인 스파크를 통해서 이제 그 틈을 점프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이 시냅스에서 스파크가 빨리 파바박 튀겨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뇌세포들의 가지들이 서로 만나는 방식이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따라 그 경험을 간직했다가 다시 활용해 보는 과정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이거 중요한 말이 있죠. 뇌세포들의 가지들이 서로 만나는 방식이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경험을 간직했다가 다시 활용해 보는 과정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FI를 경력이 없는 치료사 트레이너들에게 배운 치료사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뇌에 있는 그런 신경회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일 동안 교육받고 나오면 사실 그냥 글자만 보고 소리만 듣고 했지 이 도구질을 저희가 직접 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자신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아이를 문제 풀게 하는 식밖에 안 될 거다. 이건 FI에서 말하는 중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MRI 연구가 나오는데요. 또한 2009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15개월 이상 건반 연주 레슨을 받은 평균 6세 정도 아이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을 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뇌 운동 피질 영역이나 청각 피질 영역 등 관련 영역의 뇌세포를 포함하는 회백질이 더 증가한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엄마들이 미친 듯이 피아노 학원에 가서 남자 아이들을 막 피아노를 치게 하고 할 텐데 이거 말고도 또 운동 피질이나 청각 피질을 좋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으니까요. 제발 그 피아노 학원을 안 다닌 부모 세대의 아빠들이 많아요. 그 아빠들이 운동 피질이 문제가 있고 청각 피질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들이 이런 단편적인 그런 연구 결과만 보고 우리 아이를 피아노 시키겠다고 정말 보내서 그런 닭장 같은 곳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좋아하면 배울 수 있겠지만, 음악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악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악기가 아이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아이한테 맞는 악기를, 저는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leep begin to gently rise, softening the sharper skies upon sea. No need to rush. 또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제2외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2개 이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뇌의 두정엽이라고 부르는 곳의 하이피즐 회백질이 일반인들보다 더 두껍게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도 생기고 칠세고시라는 말도 생기는데요. 이거는 이중어나 한경에서나 가능한 거죠. 뭐 저처럼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라 와이프가 아이하고 지금 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저는 또 한국어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공존하는 곳에서나 이 아이가 빨리 이런 이중 언어의 어떤 그런 유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부모 모두 다 한국어를 쓰는데 영어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나아지겠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버지 엄마가 매일 집에서 영자신문을 보는 것도 아닌데 영어책도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딘가를 보내면 아이가 나아질까라는 생각인 건데 가정 환경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적극적 행동을 해야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경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초기 경험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 초기의 경험에서 어느 정도 성취감을 얻었다면 반드시 적극적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이거는 그 생존하고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학습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한 뒤 그 경험으로 인해 구조적 기능적 변화, 제가 강조하는 말이죠.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바로 FI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 이후에 나올 행동이 더 적극적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의 핵심 인지 기능입니다. 자, 이 구조적인 변화, SCM, FIN-SCM이라고 하죠. 그 나올 행동이 더 적극적이 되고, 이 적극적이 된다는 점이 바로 매우 중요한 핵심 인지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FI에서 루벤은 1950년대에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루벤의 생각.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정말 머리가 똑똑했고요.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아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아주 정말 저는 천재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습하지 못하는 애는 당연히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겠죠. 왜 요즘 7세, 8세, 9세, 10세에 해당하는 이런 장애 아동들이 치료센터에서 많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느냐? 학습하지 못하는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요즘 센터장들의 모든 관심사는 뉴 바우처 비즈니스.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내 아이들이 고통받고 내 센터에서 나아지지 못하느냐? 밤새 고민하는 사람 없고, 전부 다 뉴 바우처 사업을 누가 먼저 따내서 엄마들을 끌어모으느냐. 오직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음, 학습하지 못하는 애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애겠죠. 늘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같은 루틴만을 반복하고 새로운 일이라고는 일어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치료센터에서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치료사들의 뇌 구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고 똑같은 서류 정리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정말 그런 것들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아무런 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쓸모가 있는 장면을 직접 활용을 해보기 어려운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센터장들이나 치료사들이 괴로워하는 부분이죠. 뭔가를 가르쳐서 했는 연습을 시키고 무한반복을 시켰는데 왜 아이들은 집이나 학교에서 못 쓰냐라는 거고요. 저는 무한반복을 시키지 않고 오직 이해를 시켜서 아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집에서 엄마들이 그거를 매일매일 그냥 가벼운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면 아이는 좋아지는 거. 음. I hold my cup with gentle hands. Let morning find its quiet plans. Outside windows pale and white. Inside feels like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경험을 얻는 방법은 뭐 다른 사람의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지금은 기회는 많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다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자기네가 경험한 새로운 것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상 상황에 어, 꺼내서 응용해보는 적응적 행동. 그러니까 꺼내는 것도, 인출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를 응용해서 써봐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자신이 본 영화나 콘서트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자신과 디테일하게 설명해보고, 비슷한 상황을 보며 자신의 경험을 다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제가 우리 슈퍼팀 선생님들하고 원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해석을 하고 이해한 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어떤 의미로 나는 생각했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려주면 선생님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독해를 했다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깊이 있게 접근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실생활에 더 접목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해상이든 생각이든 대화든 기록이든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일상생활에 나의 경험적 기억 꺼내보기. 제목이 나왔네요. 나의 경험적 기억을 꺼내보기.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적인 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뇌의 자연적 학습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여러 자극, 사람, 환경, 사건과 부딪히며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침내 온전히 이루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배운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가요? 그러려면 새로운 상황에서 적극적 행동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경험적 기억 꺼내보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레고 블록을 가지고 막 만드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다 해왔던 경험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레고가 발달하지 못했었고 그냥 큼지막한 블럭을 그냥 쌓는 것에 끝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보는 거고요. 자꾸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제 손을 좀 깨우는 과정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뇌와 나이 든 뇌는 다를까? 학습과 나이에 대한 오해. 자전거나 스케이트 등을 탈 줄 아시나요? 이런 운동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곧잘 타는데 뒤늦게 나이 들어 배우려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주변 어른들께서 젊었을 때 공부해야지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또 선행학습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교육법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일찍 교육을 시작하지 않으면 학생의 장래가 거기서 끝장나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영유아 시기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고 적어도 세계 이상 학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과정을 시작한 아이들도 많죠. 나이와 학습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특정 학습에만 집중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그 한 가지 입문만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만 다니면 되는 학생일 때는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공부라고 부르는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일과 병행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별도의 학습을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었던 학창 시절에 비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욕구대로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뇌과학적 근거 여부를 놓고 보면 학습의 때가 있다는 말은 뇌과학적 근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말입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내가 겪지 못했던 변화를 겪게 되는 현상은 그 뇌과학적으로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네, 젊었을 때보다도 저하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하거나 기억에 접근하려는 여러 우회로가 생긴대요. 음. 또 생물학적으로 저하된 기능 때문만은 아니고 세상을 살며 길다면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뇌속에 구축한 인지 모델이, 나도 모르게 이제 구축한 인지 모델이 나이가 들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든 내내는 이렇게 정교해지고 다양해진 모델들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이면서 선별적으로 사용하고자 애를 씁니다. 경험은 별로 없지만 패기가 넘쳤을 때의 뇌는 하지 않았던 고민이죠. 나이 든 뇌는 젊은 뇌에 비해 그 시기에 맞는 여러 장점과 단점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실제로 뇌인지학 연구에서 발달 과정의 특정 시기에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것을 학습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 단계에서 거의 정상선으로 학습에서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연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발달 과정의 특정 시기에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5세, 7세가 정말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치료든 일반 아동이든 사실 5세, 7세에 하는 것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치료센터에서 해주는 걸로는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항상 이렇게 내과학 책을 읽다 보면 이 제니라고 하는 이제 아이 늑대 소녀 얘기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학계에서는 생후 5살 이전에 언어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뇌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뇌가 언어를 알아듣는 데 중요한 영역인 베르니케 영역과 말을 하는 데 중요한 브로카 영역의 가소성,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높은 시기이다. 근데 어쨌든 언어를 알아듣는데 그 청각적인 주의력이죠. 뇌를 알아듣는데 이러한 베르니케, 또 말을 하는데 중요한 브로카. 사실 많이들 이쪽에 언어 치료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브로커 영역에 집중은 많이 되어 있지 이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듣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가 아니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씩 이해하는 그런 틀을 갖추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언어 치료가 취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각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한쪽 눈의 시력이 유난히 좋아서 다른 쪽 눈의 시력이 약해지는 약시를 교정해야 하는 경우, 시력이 좋은 쪽 눈을 못 쓰게 막으면 약시가 있는 눈의 시력이 점점 회복되는데요. 이것은 뇌의 시각 시스템이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이 3세, 5세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시각뿐 아니라 청각 등의 다른 감각도 이처럼 학습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이 어, 크리티컬 피리어드.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 시기에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어, 그런 적극적 행동을 높이지 못하면 결국은 이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누가 빠르게 목표를 찾을까? 음, 여기 아래 보면 연구를 주도한 수전 레드닉 박사는 약 100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노화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뇌의 학습을 비교하기 위해 25세부터 93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뇌인지과학자인 리처드 모리스 박사가 지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수중 미러를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가상현실을 이용해 구현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큰 수영장에서 자신이 딛고 설 수 있는 물속 바위가 있는 위치를 기억해 그곳으로 빨리 헤엄쳐 가는 게 과제인 실험입니다. 해마가 손상된지는 이 과제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뇌인지과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헨리 몰레이슨이 본명이지만 HM이라는 약으로 더 알려진 환자가 해마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후 새로운 일화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고 수술 전 경험했던 일들을 어,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를 시초로 학계에서 해마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영장에서 자신이 헤엄쳐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 장소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수면 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수영장 밖에 있는 여러 시각 정보들, 예를 들면 수영장 벽에 걸린 시계나 출입문, 의자 등을 보고 목표 장소의 위치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해마는 이러한 공간적 추론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가거나 산을 등반하다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려줄 시각 정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내 위치를 유추할 때 가장 바쁘게 일하는 영역이 해마입니다. 이처럼 나의 외부 환경에 있는 자극들을 사용하여 내 위치를 알아내는 것을 뇌인지 과학에서는 환경 중심적 인지 지도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I에서는 OS라는 도구지가 사용이 되는 거죠. 처음 가상 후 수영장에 빠지면 어디가 목표 장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영장을 계속 헤엄쳐 다니면서 헤매겠죠. 하지만 한 번 목표 장소를 찾고 더 이상 헤매지 않으면 정상적인 해마는 그 목표 장소 찾는데 도움이 되는 주변 자극을 빠르게 학습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수영장이 랜덤한 곳에 떨어지면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해당 목표 장소로 비교적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모든 20대, 30대 참가자들은 대개 10초, 15초 안에 목표 장소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율적인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40대 중반까지도 비슷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50대, 특히 50대부터는 10초에서 길게는 35초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수영 시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에서 90세 연령대의 참가자 중에도 20대, 30대와 마찬가지로 15초 이내의 목표 장소를 찾는 능력을 학습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표 장소를 찾는데 이보다 두 배, 세 배 더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정말 50대 이상에서도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에서 해마를 사용하는 능력에 차이가 이렇게 두 배, 세 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50대 이상의 센터장들은 정말 반성하고
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나이가 들면 개인의 인지적 학습 능력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평균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측정치이다. 대부분의 이런 50 넘은 센터장들이 내가 왕년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석사, 박사까지 했고 이렇게 현장 경험을 쌓았는데 내가 평균 이상은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그런 평균의 의미가 없어진 시대예요. 근데 자꾸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평균 이상이었던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평균 이하가 된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통계 자료에서 자료 분산이 큰 경우, 즉 개인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넓게 분포하는 경우에 평균이라는 수치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치료사들이 자신들보다 지능이 더 낮은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자신의 지능도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을 개발하고 높이 올라가야지 떨어지는 평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내가 그래도 지능이 낮은 아이들보단 더 낫고 더 잘하지 않냐라는 이 기준을 낮춰버리는 순간부터 상당히 본인의 뇌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Seasons pass, they hold their glow like timeless glass. As long as it stays. 뇌 성능의 개인차는 각자 자신의 뇌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평소의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마주친 어르신 중에 젊은 사람들 들기 어려운 무거운 중량의 플레이트를 바벨에 끼우고 가볍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나이 핑계는 이제 그만.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부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루 종일, 하루 동안 무엇을 새롭게 배웠는지 종이에 한번 끄적여 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기록이 됐지만 이런 전자기기들은 자신이 원래 하려던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쉽게 옆길로 새게 만들기 때문에 처음 얼마간은 온전히 하루를 돌아보며 내 내일 기억에 접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바랍니다. 음, 그렇게 잠시라도 기억 속을 산책하는 습관과 이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학습의 영원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조금씩 달라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The echo whisper. 내과학에서는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use it와 lose it이죠.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Maple reflection in the stream. Morning hums a gentle dream. Leaves ripple softly on the floor. A quiet calm begins to grow. 나이 때문에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라는 핑계는 이제 내려두세요. 뇌는 우리가 하는 만큼 변합니다. 매일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며 변화를 체감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종이 노트에 일상을 기록하는 습관 2026년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또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담아서 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